네, 마켓 시그널부터 잡아봐야 되겠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주식시장 정말 오후장의 움직임이 또 가파르게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이 정말 궁금해졌던 하루였는데요. 간밤 해외장까지 해서 지금 마켓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부터 잡아주시죠.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가 아니라 최근 모습이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코스피 기준으로 11월 말 거래 대금이 12조를 넘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보다 조금 늘었는데도 5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물량에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죠. 6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린 이유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은행에서 장기금리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수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교란 요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쪽에 은근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대출 우대금리 LTR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기준금리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1년 만기 3.65 그리고 5년 만기 4.3이었는데 그냥 동결했어요. 시장에서는 약간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채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하고는 조금 틀리게 움직인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한 모습이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위에서는 22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는 형국이고요. 아래에서는 62평선이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이 사이에서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이 62평선에 지지는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 기준으로 양시장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이 329개 종목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2051개였으니까 대략 얼핏 계산을 해봐도 6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싸늘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등락 비율을 나타내는 ADR 지표입니다. 요게 교과서에서는 ADR 지표가 120 이상이면 과열 국면, 75 아래면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직전 20거래일에 상승 종목의 누적 합계를 하락 종목의 누적 합계로 나눈 거를 백분율로 표시한 게 ADR 지표인데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잘 안 맞습니다. 과열이나 과매도 국면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걸 100을 회복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조금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즉 시장의 하락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LPR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 동결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3.5% 최종 금리를 발언했었는데요. 내년도 물가와 경기 침체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또 3.5%가 약속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슬며시 또 상단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빅 이벤트는 예상과 기대대로 흘러갔다면 이번 주 주식시장은 또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향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위치와 또 파생시장의 동향을 봐야 이 변동성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자, 일단 미국 나스닥 시장부터 좀 보게 되면요. 장중에 좀 변동성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가운데
반등을 모색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오랜만에 좀 양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전저점 근처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좀 반가운 양선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지난 4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하락폭에 비해서는 반등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구간은 지난 11월 9일하고 10일 사이에 커다란 갭이 발생됐는데요.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반등 시도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했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는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주봉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난주에 20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출연했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지금 뭐 반등 시에 이 좀 20주 이평선이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자리는 2360포인트 근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주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하향 아랫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20주 이평선은 현재 이평선의 구조상 쉽게 이렇게 돌아서기는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생시장 동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차트에 보시게 되면 이때 그 며칠 전에 좀 의미가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캔들이 있었죠. 자, 커다란 음선이 발생이 됐는데요.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약간 시장에서 잘 나오지 않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는데요. 12시 구간 정도에 나왔습니다. 뭐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거래량이 보통 선물 시장에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웬만해서는 이 거래량보다 많은 경우가 장중에 많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장 시작 30분 거래량보다 12시 구간에서 30% 이상 거래량이 폭증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오전장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한 번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동시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포지션이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반면에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도 좀처럼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즉,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선물시장에서 12시 구간의 시초가 이후에 30분 구간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외국인 선물시장의 매도는 홀딩하는 그 포지션이고요. 매수는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결국에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560계약 정도의 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구간을 외국인도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6월 이후에 주요 국가 가운데서 실적 전망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국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4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기 때문에 또 미국의 실적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 이번 주 주목하실까요? 자, 일단 뭐 오늘이죠. 현지 시간 21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메모리 업황에 많이 좀 악화가 됐죠. 그래서 순이익이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적자 전환이 아니라 실적 발표와 함께 발표가 되는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는 메모리 업황의 선행 지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실적 부분도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지금 시장 컨센서스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약 8조 천억, 8조 천억 정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그런 게 컨센서스인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5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향후에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뭐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뭐니 해도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가 될 겁니다. 자, 그 연준에 나온 점도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굉장히 매파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뭐 저 최종 금리를 5.1% 정도로 예상하는 점도표가 나왔는데요. 이런 금리 수준은 분명히 경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연준 성명서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1.2%에서 내년에 뭐 0.5%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고 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고요. 실업률 또한 지금 현재 3.7%인데 4.6%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기업들이 좀 감원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나 애플 같은 기업들도 감원이나 감원 계획들 이런 것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거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화면에 지금 제가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주가 하락폭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좌측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들 이런 부분들이 음영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우측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 내년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 주가 하락률을 보게 되면요. 자, 2000년 이후로 쭉 보시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뭐 51%, 58%, 그다음에 2020년에는 35% 정도 하락했는데요. 고점에서 저점 수준이. 이때는 팬데믹이라는 그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5%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9월 말에 S&P 500이 바닥을 찍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25.5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 하락폭은 전체가 약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스피 하락폭 마찬가지 좀 상당히 큰 그런 모습입니다. 1990년도에 45%부터 시작해서 많을 때는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을 때는 57%, 그리고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2000년 같은 경우도 57%가 하락했습니다. 2020년도에 팬데믹 때도 한 45%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9월 말에 저점을 찍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35.62%가 하락했습니다. 이거 역시 평균인 51%에 많이 좀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뭐 전에 찍은 저점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시장이 물가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 정도, 하드 크래시가 될 것인지 소프트 리세션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흐름 주목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놓쳐서 안 될 마켓 시그널과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네, 금요일 60분봉이 전저점을 붕괴를 시키고 지금 올라갈 때 반등이 나올 때 거기서 저항을 받고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반등의 강도는 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종목별로 뭐 섹터별로 너무 빠른 순환매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칫 계좌에 큰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출이나 이익 증가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저점 매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호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5G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나아진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선별해서 저점 매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일정이 있으신데요. 몇 시에 어떤 주제로 하실 건가요? 오늘 유튜브에서 4시부터 5시까지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제가 이 TV 방송 출연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개 방송도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상관없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매수 금물인 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동향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오늘 이재필 전문가의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